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십니다. 안녕하세요, 끼리님분들. 자, 한 주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모두 고생 많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주말도 거의 끝나가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에는 어떤 일이 있을지, 그리고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기릿과 함께 5월 9일 일요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이제 이 컨텐츠를 시작한 지도 한 달이 넘은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데 정말 감사하고요.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이번 주 증시에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번 주 매동 및 연기금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 세 번째로 이번 주 큼지막한 뉴스 정리,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있을 뉴스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이 영상은 이제 매주 주말에 올라올 예정입니다. 아마도 일요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 네 가지를 정말 심플하게 다룰 예정이며 한 주를 정리하고 다음 주를 간단하게 준비한다는 느낌입니다. 그냥 편할 때 10분 정도 시간 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코스피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에는 휴일이었죠. 그래서 월요일에는 크게 떨어지고 화요일은 바닥을 찍고 올라온 다음 목금을 올라오고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생각보다 걱정이 많았죠. 공매도 시작이다 뭐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금리가 어떻고 이런 뉴스도 나왔었는데 다행히도 이렇게 잘 버티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되면은 3200 위를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군요. 그리고 지금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박스권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조금은 기대해볼 만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는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속절없이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확 떨어지고, 여기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도 올라갔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계속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그때 떨어질 때마다 항상 3000 초반대까지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번 정도 이렇게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군요. 그런데 이번에는 떨어지다 말고 오히려 V자 형태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자면은 2주 전 고점인 3210 그 정도를 뚫고 올라간다면은 조금 기대해 볼 수 있겠군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장이 펼쳐진다면 코스피 위주의 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뒤에 확인하시겠지만 지금 코스닥과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좋지 않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바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 단추를 잘 마무리했는데 다음 주도 쭉쭉 뻗어나갔으면 좋겠군요. 다음으로는 코스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의 폭이 너무나 커서 그런지 이번에 3일 연속 회복을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생각해보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00포인트 위였는데 아직까지 978에 위치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언론에서는 이번 주 그나마 선방했다, 그리고 나름 시장이 괜찮다, 이런 의견이 나오지만 우리의 계좌는 아닌데 기릿, 이거 내 계좌는 좀 이상해.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겠죠. 우리가 보통 코스닥 비중을 높게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코스닥은 이렇게 회복하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계좌가 파란 게 정상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 부담, 그리고 플러스 공매도 부담 때문에 코스닥의 훈풍이 바로 불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하지만 결국은 또 올라갈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환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갑자기 엄청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최근 3일 동안 갑자기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의 상승이 너무나 가팔라서 아직까지도 이게 상승 더 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군요.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간당간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미국의 다우산업은 아예 별나라 이야기입니다. 진짜 여기는 화성으로 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기가 막히게 21선을 지속적으로 지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자면은 한국이 미국을 따라간다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결국은 코스피 위주의 장이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 현재 코스피는 최상단에 도착해 있고 코스닥은 중간에 걸려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다음으로는 나스닥을 봐도 이렇게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성장주가 몰려있는 나스닥, 코스닥 이 두 개는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다음으로는 지난번에 공부했을 때 코스피가 여기서 3300, 3400으로 올라가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죠. 첫 번째, 환율이 더 내려간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들어온다. 그리고 두 번째, 상해 종합이 여기를 뚫고 올라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올라가야 된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지금 환율은 하단 쪽에 위치하고는 있지만 더 이상 뚫고 내려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상해종합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계속 기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아직은 준비가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기린이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박스권 하단 쪽에 위치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코스피는 3200인데 삼성전자랑 현대차는 코스피 3000 수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분들이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조금 받으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은 인내심을 가질 때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올해 안에는 그 두 개의 종목이 결국은 다른 종목보다 훨씬 더 효자 같은 일을 하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장투까지는 아니더라도 올해 말까지는 최소한 들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으로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비트코인과 그 다음에 세계 증시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보시면은 14일쯤에 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한 열흘 가까이 한 9일 정도 되죠. 그 정도 하락한 다음에 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일요일날 봤을 때 이때쯤이어서 비트코인이 결국 바닥 찍고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알려드렸는데요. 자, 그런데 결과를 봤더니 27일날 고점을 찍고 코스피가 5월 4일까지 떨어진 다음에 이때 한 7일 정도 하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개를 같이 동시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뭔가 이상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는데 하지만 일단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무조건적으로 믿을만하다 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참고로만 이런 게 있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왼쪽을 보시면은 14일쯤에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고 이렇게 흘러내리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그거와 마찬가지로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코스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일주일 정도 하락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걸 보여줬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코스피도 일주일 하락하고 다시 올라가는 걸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이 가설이 맞다면은 이번 주 코스피는 결국 이렇게 오른쪽으로 기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군요.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어떻게 될지 진심으로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매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첫날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그때는 개인분들이 매수하고 전부 다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하지만 다시 개인분들은 매도하고 외국인들은 뭐 그렇게 많이 매도했다고 볼 수 없겠지만 지속적으로 매도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금융투자가 많이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3일 주가가 오른 이유는 금융투자의 힘이 컸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리고 플러스 오른쪽을 보시면은 연기금이 이런 식으로 4일 내내 거의 매수와 마찬가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그래 연기금 너희가 이렇게 자산 관리하는 거 알겠는데 그냥 일단 가만히만 있자 라고 말하고 싶군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연기금이 돌아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연기금이 1000억 원 이상 그 정도의 물량을 매수한다면은 그때가 바로 연기금이 매수할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군요. 자, 지금까지 이번 주에 있었던 세계 증시를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으로는 연기금과 외국인의 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아직까지 연기금은 돌아오지 않았고 그리고 외국인은 오히려 매도 일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매수한 종목들은 오히려 조금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올랐거든요. 그만큼 연기금과 외국인들의 픽을 공부할 필요는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보셨다시피 개인분들이 오히려 사는 거는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번 주에도 그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기금이 매수한 종목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른쪽을 보시면은 여기 고려 아연을 제외하고 모두가 파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러면은 손해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이게 반대로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파란색이 연기금이 사서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은 HMM이 지금 마이너스 11.68%라고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말은 연기금 평균 매수 단가보다 11%나 더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엇을 샀나? SK바이오사이언스, S-오일, 대한항공, HMM, LG디스플레이, SK이노베이션, 고려아연, 현대차, 현대제철, LG생활건강, 호텔신라, 기아, 휠라홀딩스, 현대중공업지주, 셀트리온헬스케어,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나금융지주, DLENC, 삼성화재. 자, 이 중에 기린이분들이 공부할 만한 기업들은 고려아연, SK바이오사이언스, 대한항공, 휠라홀딩스, 현대중공업지주, 마지막으로 DLENC를 한번 공부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외국인이 도대체 뭘 샀나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다시피 기가 막히죠. 가장 위에 LG화학만 빨간색이고 그나마도 0.04%고 나머지 전부 다 파란색, 그 말은 외국인이 산 평균 단가보다 주가가 올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뭐 샀나? LG화학, 포스코, SK이노베이션, 호텔신라, 신한지주, KB금융, 현대글로비스, S-오일, 기업은행, 아모레퍼시픽, HMM, 하이브, 신세계, 아프리카TV, LG유플러스, SKC, 삼성생명, KT, 현대건설기계. 그리고 특징주를 보시자면은 호텔신라, 현대글로비스, 기업은행, 하이브,
LGU 플러스, KT 이렇게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조금 특이한 게 있죠. 아마도 매주 확인하셨다면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였죠? 바로 SK텔레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LGU 플러스와 KT를 사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자면 LGU 플러스와 KT가 한번 움직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쯤 꼭 공부해 보시기 바래요. 마지막으로 개인분들이 도대체 뭘 샀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을 보시면 빨간색이 한 5대5 비율로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만큼 개인분들의 픽은 상대적으로 안 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무엇을 샀나? 우리의 종목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카카오, LG전자, 꽃버스, 두산퓨얼셀, 삼성 SDI, 현대모비스, 네이버, 삼성전기, 다음으로는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곧버스로 하방을 노리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방을 노린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개인분들이 이번 주에도 틀린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코스피는 이번 주에 더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코스닥은 이번 주에 내려가겠구나 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위부터는 셀트리온, 삼성전자, 우, 시젠, 카카오게임즈, 신풍제약, 코덱스 인버스, 나노스, 한국조선해양, 금호석유 이렇게 있다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린이분들 여기 있는 종목이라고 무조건 안 좋은 종목은 아니겠죠. 이번 주부터 외국인과 연기금의 픽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의 힘이 없어도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확률이 조금 낮다. 그러니까 그냥 참고만 하자라고만 말씀드리고 싶군요. 자,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뉴스 시간은 바로 타이틀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월요일 이런 뉴스가 나왔죠. 관광 부활소 하와이에 렌터카 대란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도 바로 느꼈죠. 우리보다 지금 미국이 좀 더 빠르게 회복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결국 렌터카가 좋을 거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우리나라 렌터카 업체를 공부를 해봐야겠죠. SK 렌터카 꼭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SKIT가 막차가 아니라고 대여급 중복 청약도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자면 6월 19일까지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의 공모주까지는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린이분들이 기린님 이거 5월 되면은 중복 청약 안 되는 거 아니었어요? 라고 물어봐 주시는데 아직까지는 막히지 않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6월 19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이니까 최소한 6월까지 IPO는 전부 다 중복 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크래프톤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시각도 나온다고 하는군요. 아직까지 정해진 바는 없으나 크래프톤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맥주에 이것을 없앴을 뿐인데 품절 대란이 벌어진다고 하는군요. 자, 그 주인공이 뭐냐? 바로 알코올 없는 맥주가 그렇게 잘 팔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탄산음료도 마찬가지로 칼로리 없는 탄산음료가 잘 팔리고 마지막으로 카페인이 없는 커피도 잘 팔린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이 현상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가? 맥주는 좋지만 취하기는 싫다. 탄산음료는 먹고 싶지만 살찌는 건 싫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MZ세대 취향을 제대로 저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저 기리씨 제로 맥주를 먹었을 때는 생각보다 맛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하이네켄 제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와봤습니다. 아직까지 마시진 않았지만 오늘 저녁에 마셔보고 한번 후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역발상이 지금 잘 나가고 있다고 하는군요. 자, 화요일에는 이런 뉴스가 나왔죠. 공매도 집중된 바이오 배터리. 그래서 생각보다 걱정이 컸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일단 처음에는 조금 떨어지다가 지금 현재는 조금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공매도가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마음을 놓기에는 조금 이르다. 이번 달에 국민연금이 중기재산 배분안을 수립한다고 합니다. 이때까지는 국내 주식을 줄이는 방안으로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었는데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한번 그 부분도 체크를 해볼 수 있겠군요.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국내 주식을 다시 늘린다라는 의견이 나온다면 우리나라 증시에 국민연금의 훈풍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획이라는 걸 고무줄처럼 바로바로 변경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까지 생각을 계속 이어나가지 않겠나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40대 월 평균 468만원을 벌어 343만원을 지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은 126만원을 저축과 투자에 쓴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많은 기린이분들이 이걸 보고 40대가 468이나 벌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건 이제 평균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상 고소득자 때문에 이 평균이 조금 일그러지긴 하죠. 진짜 평균이라고 해야 될까요? 만약에 그걸 구한다면 이거보다는 조금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어쨌든 대도시에 사는 40대 소득자는 평균 468만원을 번다고 합니다. 수요일에는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금리 올려야 할지도 옐런 발언의 기술주 진땀. 한때 미국이 완전 발작을 일으켰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정말 걱정했으나 생각보다 쭉쭉 뻗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 발언이 그렇게 가벼운 발언은 아닌데요. 지난번에도 같이 공부했다시피 금리를 올리게 되면 한 달 정도의 충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봤더니
코스피가 한 10% 정도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죠. 현금 비중이 없다면 그냥 한 2개월 정도만 있으면 다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현금 비중이 있다면 그때가 바로 기회다 라는 것도 같이 공부해봤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닥칠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되면은 저 기리씨 항상 옆에서 큰 힘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목요일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이 되었죠. 그래서 이런 주식들이 쭉쭉 올라갔는데요. 파루, 체이스, 제일바이오 그리고 플러스 이글벳도 같이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뉴스에 주가가 오르면 그때는 사야 될까요? 팔아야 될까요? 매도할 타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돼지열병이 더 생길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그 돼지열병이 생길지 아닐지는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매수할 때가 아니라 뉴스에 팔자. 그리고 이틀 전에는 이런 뉴스가 또 나왔죠. 미국 주식 큰 폭 하락 가능성, 페드의 이례적 경고. 며칠 전에는 옐런이 입을 떼더니 이번에는 미국 중앙은행에서 그동안 급등해온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장 마사지를 지속적으로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주가가 언제 떨어질지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겠죠. 최소한 10%라도 현금 비중을 들고 있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이틀 만에 일냈다. 카스테라 제치고 1위 오른 맥주. 곰표 밀맥주가 반란을 일으켰다. 카스, 테라, 하이네켄 등 기존 강자들을 모두 꺾고 편의점 캔맥주 전체 매출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려 그 매출의 26%를 차지했다고 하는군요. 자, 이런 식으로 기존 맥주보다는 조금은 특이한 색다른 이런 수제 맥주가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번 주에 있는 IPO 제주 맥주를 꼭 관심 있게 봐야겠죠. 자, 이제 다 왔습니다. 다음 주 주요 일정 정말 짧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화요일에는 이런 일이 있죠. 미국, 일본, 프랑스 육상부대가 연합훈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중국 견제를 위해서요. 아마도 별일은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서로의 견제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 까먹으면 절대 안 되는 게 있죠. 공모주 광풍 SKIT 11일 코스피에 상장한다. 나상 갈까? 기린이분들 최고가에 매도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날은 새로운 게 정말 많네요. 게임빌, 횡스크롤 RPG, 로엠 5월 11일 글로벌 출시한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런 게임이 나오는데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게임을 좋아하신다면 충분히 플레이해보고 게임이 괜찮다 라고 보신다면 충분히 매수의 기회로 삼아도 되겠죠. 생각보다 게임이 벌어오는 돈은 엄청납니다. 그리고 최근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에 관련된 주식이라서 주가가 조금 요동치긴 했지만 저 기릿이 살짝 보니까 나쁘지 않은 회사더라고요. 한 번쯤은 꼭 공부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요일날 MSCI가 드디어 발표됩니다. 그때 매수하고 그 다음 5월 말에 실제로 편입되기 전에 매도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 부분은 저 기릿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바로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옵션 만길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뭐 그렇게 큰 영향 없이 지나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군요. 다음으로는 개정도로교통법이 목요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바로 PM이라고 하는데요. 자, PM이 뭐냐? 기린이 분들이 요즘 이제 밖에 돌아다니실 때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유 전동 킥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는 이런 킥보드를 타시려면은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면허가 없는 사람은 타면 안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안전모도 착용해야 되고 동승자 둘이서 타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저 기릿이 직접 봤을 때 둘이서 타는 거는 조금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다음으로는 당연히 음주운전 금지. 아마도 많은 분들이 밤에 택시 타기는 조금 비싸니까 술을 마시고 집에 갈 때 이거를 타고 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위험천만하겠죠. 또한 자전거 도로 통행, 보도 통행 불가 등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보도에서 탈 수가 없다고 하는군요. 그렇다면 어디서 타야 될까요? 차도 맨 오른쪽에서 타야 되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하고 있을 때 도로에서 맨 마지막 차선 거기서 킥보드를 타고 있으면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야, 저 미친놈 이거 죽을라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법을 잘 지키고 있구나. 그래서 범칙금이 얼마냐? 면허가 없으면 10만원, 안전모가 없으면 2만원, 2명 이상 타면 4만원, 음주운전 10만원. 10만원 또 안 될 것 같은데요. 더 비싸게 한 몇백만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매긴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군요. 그리고 앞으로는 보행자 도로에서 PM을 타다가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로 적용해서 보험 및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어보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가 나면은 그것도 특정 범죄 가중처벌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혹시 기린이분들 중에서 PM을 즐겨 타신다면은 이런 부분을 꼭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봤을 때 안전모 의무 착용, 야, 이거를 지키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군요. 마지막으로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실적 발표가 있다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월요일 NC소프트, CJ제일제당, 롯데쇼핑, 화요일 한온시스템, 하나솔루션, KT, 수요일 삼성화재, 위메이드 파라다이스, 목요일 SK이노베이션, NHN, 하나생명, 금요일 미래에셋생명, 삼성생명, 넷마블,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한다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말에 보기에는 조금 길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해서 정말 매번 짧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쉽지만은 않네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그리고 공부해서 조금 더 핵심적인 내용만 전달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지금까지 키니셨습니다. 빠이요.